인권 판례, 합심 판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경매에서 관제인이 이의해서 배당이의 사건으로 처리된 겁니다. 원고는 채무자 A, B 부부입니다. 부부 파산해서 관제인 C입니다. 피고는 D, 돈 빌려준 사람인데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람,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변론형이 2020년 주문 판결의 결론이죠. 대전지방법원 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9년 5월 30일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2억 4,954만 1,149원을 삭제하고 삭제된 금원을 파산관제인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소송명 피고가 거듭한다. 이제 피고는 A, B 부부에게 돈을 대주는 사람입니다. A와 B는 부부는 대전 서구 F의 2필지 지상 다가구 주택 28세대. 엄청나죠? 다가구 주택을 원룸 같은 거겠죠? 28세대를 각 2분의 1씩 공유한 지분권자였습니다. 여기서 A, B가 부부라 그러지만 A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B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한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권한을 일체를 A에게 임하고 그러니까 A가 다 한 거죠. B가 이제 자기 배우자니까. 그래서 A라고 보고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G와 부부 공인중개사죠. G와 그 배우자인 H를 통해 A와 금전거래를 해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제 돈도 연결해 준 거죠. 2017년 3월 1일 대여한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같은 날 기준으로 A에게 대여한 금원은 2억 8천이었다. 예를 들어서 1억 6,500만 원을 2순위로 딱 대여해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면 그거는 사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빌려준 것까지 전부 한 번에 몰아서 3월 3일 날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피고는 4월 2일 A, B를 상대로 이제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해서 확정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짜고 치는 거죠. A, B 사이에는 근저당 설정 계약은 언제 돼 있냐? 2017년 3월 1일입니다. A는 본인 겸 B 대리인 후 2017년 3월 3일 요 3월 1일 날 1억 6,500을 꺼줬죠. 그리고 2억 8천인데 나머지 1억 1,500은 그 전에 꺼준 거겠죠. 얼마나 여러 번 꺼준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1일까지 총 꺼준 2억 8천을 이제 한 번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게 사행이죠, 보통. 2순위로 설정해 준 겁니다. 다른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어떤 특정 채권자한테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게 나머지 채권자들한테 사행위가 되면 명백하죠. 이 사건 근저당 설정 당시 A와 B는 이미 채무 초과였습니다. 부동산도 있지만 보증금이 엄청납니다. 다 빚이죠. 1순위는 이제 3억 2,500이고요. A, B가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3월 8일. 돈 빌려준 다음에 2018년 3월에서 시작을 해서 파산 선고를 7월. 그 배우자는 4월에 시작해서 9월 4일. 아무튼 A, B 관제인으로 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제 부부 사건이니까 한 변호사님이 이제 파산 관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의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갔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9억 9천에 낙찰됐습니다. 경매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근저당권자를 정당한 근저당권자로 보고 2억 4,900을 배당을 했습니다.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재산법 391조 1호에서 정한 부인이 대상으로 되는 행위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에 해야 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행위가 포함됐다. 다음에 사행인지 유무는 대리인에 행해진 경우, 여기서 이제 A는 배우자 B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했죠. 근데 A가 사행위를 인식하면 B도 당연히 대리인을 기준으로 사행위가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의부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자가 행위 당시 이제 사회 악의가 추정되죠. 선의를 이제 입증해야 됩니다. 수익자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A 및 B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계약을 통해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거죠.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A 및 B의 일반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사행위로 부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명백합니다. A, B 사회 이사 및 피고의 악의. A는 본인 겸 B를 대리하여 다가구주택을 계속 관리해왔죠.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 B는 물론 A도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 설정 계약으로 인해서는 둘 다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B 사회의사 유무를 판단할 때는 A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요.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1순위 근저당권 채무 외에 2에서 4세대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정도만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수십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선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G하고 H 있죠. 공인중개사가 충분히 그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공인중개사를 했으면 28세대라는 거를 알렸을 가능성도 높죠. 그렇죠? 24대가 더 있다. 그래서 총 합계 8억 원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G와 H, 그렇죠. 공인중개사 부부를 통해서 2016년부터 A와 금전거래를 했는데 G와 H는 이 사건 현장을 잘 아는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운영하고 있었죠. 이 사건 다가구주택 임대를 중개한 적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대략적인 임대 현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7년 3월경 피고에 대한 그동안의 차용금 전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채무 전액에 대해 곧바로 상한을 청구하겠다는 H 요청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죠. 그동안 그날은 1억 6,500변이 안 꺼졌어요. 3월 1일 날은. 그리고 그 부분만 딱 설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꺼준 것까지 엎어서 다 한꺼번에 해달라. 2억 8천 한 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120% 3억 3천 선. 해서 2억 4,900을 받은 거죠.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놓고 보면 피고도 충분히 악이라고 본 거죠. 공인중개사의 어떤 관계. 그 다음에 2016년부터 한 3, 4년 정도, 3년 정도를 금전을 대여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한꺼번에 이제 근저당권 담보를 요구하고 안 주면 나 이거 권리 행사를 하겠다. 그리고 충분히 다가구주택 28세대가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4세대만 세입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게 좀 믿기 어렵죠. 뭐 한 번에 설정해 줬으면 모를까, 한 번에 빌려줬으면 모를까. 우리가 3년 동안 2억 8천만 원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 자기도 나름대로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고려를 했겠죠. 아무튼 이 사건에서는 결국은 외관상 사행위가 명백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이사도 충분히 추정이 돼서 악의가 추정됐고 선의를 입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선의를 입증만 하면 비록 사행위가 돼도 주관적 요건의 결여로 부인권 행사는 인정이 안 되죠. 간혹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번 패소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이제 선의를 입증했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증인도 내고 해서 아우 난 저 사람 그렇게 망한 줄 몰랐다. 이게 이제 워낙 그 예라든가 이런 사채를 은밀히 쓰니까 대외적으로 사채 쓰는 사람들은 나 사채 써요 해갖고 시장에서도 잘 그런 걸 티를 전혀 안 냅니다. 나중에 까보니까 사채를 10억 정도 쓰고 있었죠. 근데 나는 이제 물건을 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니 돈을 1억 정도 꺼주고 1억 꺼주고 근저당 설정했어요. 만약에 그때도 1억을 꺼주면서 기존에 뭐 혹시 다른 거 빌려줬던 거 한 3억을 해놨다. 그러면 악의가 될 텐데 이 상대방은 제가 한 사건 중에 상대방은 그냥 1억을 다만 이제 부동산을 넘기기 한 3달 전에 꺼줘서 관제인한테 오해를 불러일으켰죠. 저는 충분히 이제 그건 좀 문제가 됐다. 과연 그때 꺼졌겠느냐. 해서 이제 물고 늘어졌는데 결국은 그때 그 시점에 돈을 꺼준 게 입증이 돼서 선의로 입증해서 관제인이 이제 근저당권 말소가 이제 인정이 안 됐죠.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은 이제
그런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 실제 거래에서는 이게 가장 표준이죠. 이런 거래가 가장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행위가 악의 선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선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제인한테 소송해서 진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